자, 지금부터는 항공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추력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가스터빈의 대략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공기 흡입구,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 노즐의 이러한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왼쪽에 있는 공기 흡입구에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받아들인 공기는 여러 개의 로터 블레이드와 스테이터 베인으로 구성된 압축기를 거쳐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의 속도도 연소기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속도로 감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실로 들어간 공기는 분사되는 연료와 함께 혼합되고 연소됩니다. 이때 고압과 고온의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터빈 엔진을 돌리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온의 고압 가스는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터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온 고압의 가스가 터빈을 돌리게 되고 이 돌아가는 터빈의 동력에 의해서 앞에 있는 압축기를 구동하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터빈을 통과한 가스들은 노즐을 거치면서 속도를 다시 얻게 되고 뒤로 배출되면서 추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가스터빈을 통해서 추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간단한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력은 두 가지 요인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요인은 공기와 연료의 유량과 속도의 곱이 엔진의 앞과 뒤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힘이며, 두 번째 요인은 기관의 앞과 출구에서의 압력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제일 왼쪽 끝에 V0와 P0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엔진으로 처음 들어오는 유동의 속도와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선을 따라서 엔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유동은 가속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엔진의 내부 구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엔진 노즐 뒤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연료와 함께 배출되게 됩니다. 이때의 속도는 흡입하는 유동의 속도보다는 빨라지기 때문에 엔진이 공기를 뒤로 밀어내는 셈이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 공기로부터 반대로 엔진이 힘을 받아서 앞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추진기관의 효율과 특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추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기관이 앞으로 빨아들인 공기의 양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은 추력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같은 공기량을 흡입시켰을 때 더 많은 추력을 낸다면 비추력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은 추진기관으로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추력 비연료 소모율, 줄여서 TSFC, 영어로는 Thrust Specific Fuel Consumption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같은 추력을 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연료가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동일한 추력을 내는 두 가지 추진기관이 있을 때 한 기관이 추력비 연료 소모율이 높다면 그러한 추진기관이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비 연료 소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료 효율이 좋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력 중량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기관이 가지는 자체 무게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추진기관을 이용을 해서 항공기를 수직으로 띄어 올리거나 혹은 수평으로 추진력을 발생시킨 다음에 속도를 통해 양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추진기관 자체 무게가 크면 그만큼 추력이 상쇄되고 더 많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기관의 중량에 비해서 얼만큼 많은 출력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추력 중량비도 추진기관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용 가스터빈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터보제트, 터보팬, 터보프롭, 터보샤프트입니다.
터보제트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 흡입구,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 노즐로 구성되어 있고 뒤로 고속의 배기가스를 배출시켜서 추력을 얻는 방식의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터보 팬 엔진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제트 엔진이 소음이 크고 저속에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터보제트 엔진 앞에 큰 팬을 설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터보 팬은 연소기 다음에 있는 터빈 뒤에 저압 터빈을 하나 더 설치해서 압축기를 돌리는 고압 터빈과 팬을 돌리는 저압 터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팬을 돌림으로써 터보제트 엔진보다 더 많은 공기 유량을 처리할 수가 있고 저속에서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터보 팬 엔진이 저압 터빈을 이용해서 팬을 돌리는 것과 비슷하게 앞쪽에 프로펠러를 설치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걸 터보 프롭 엔진이라고 합니다. 터보 프롭 엔진에서는 제트를 이용해서 추력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동력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데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터보 샤프트 엔진은 터빈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력을 제트로 내보내지 않고 동력을 생성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구동력은 로터나 프로펠러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돌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터보제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제트는 흡입된 공기를 고속으로 후방으로 배출시키며 추력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터보제트는 상대적으로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 큰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비행 속도가 증가할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속에서는 연료 소모율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전방으로 날아갈 때 비행 속도에 의해서 터보제트 기관 앞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날 때는 공기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가 빠를 테고 압축기를 거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저속으로 비행할 때는 공기 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게 되고 우리가 같은 추력을 얻으려면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는 효율이 좋아지고 저속에서는 일반적으로 효율이 나빠집니다. 기본적으로 터보제트는 큰 소음이 나고 기존에 개발되던 기관에 비해서 연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터보제트가 개발된 초기에 고속으로 비행하기 위한 전투기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전투기들은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추력을 얻기 위해서 터빈과 배기 노즐 사이에 후기 연소기, 다른 말로 애프터버너라고 불리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터빈을 거친 배기가스가 배기 노즐로 바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터빈 이후에 한 번 더 연료를 분사를 해서 가스를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료를 사용하는 연비 측면에서는 매우 나빠지지만 좀 더 많은 추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터보제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터보 팬 엔진입니다. 터보제트 압축기 앞에 덕트로 감싼 팬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트 엔진의 단점이었던 소음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을 통해서 저속에서의 성능이 개선되고 연료의 효율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팬을 거쳐서 나오는 상대적으로 고속이 되는 유동은 터보제트 엔진과 같은 형태의 코어 엔진 부분에 일부 들어가기도 하지만 엔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바로 빠져나가는 유동도 있는데요. 이걸 바이패스 유동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패스 유동은 터보제트 엔진 기관 내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의 속도가 엔진 뒤로 나가는 제트 후류보다는 낮습니다. 대신에 이 팬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면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뒤로 배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연료를 적게 쓰고도 더 많은 추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 효율이 좋아지고 같은 추력을 생성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연료의 양이 감소하게 되므로 TSFC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패스되는 유동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효율이 좋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팬을 통해서 바이패스되는 유량과 코어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유량의 비율을 바이패스 B라고 하는데요. 효율과 비용이 중요한 민항기는 이러한 비율이 9대 1에서 10대 1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효율보다는 많은 양의 출력을 생성하게 하여 빠르게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전투기에서는 이 비율이 0.4대 1, 0.5대 1로 매우 낮습니다. 즉 바이패스되는 유동의 비율보다 코어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팬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압축기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고압 터빈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보팬의 코어 엔진부에서 연소기 뒤에 있는 터빈을 두 종류로 설치를 합니다. 원래 터빈은 압축기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고 그 뒤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진 유동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저압 터빈을 설치합니다. 이 저압 터빈을 이용해서 제일 앞에 있는 팬을 돌리는 데 활용하죠. 다음은 터보 프롭입니다. 터보 프롭의 구조를 보면 터보 제트 엔진에 감속 기어와 프로펠러를 설치한 형태입니다. 앞서 얘기한 터보 팬 엔진과 비슷한데요. 터보 팬 엔진을 돌리는 데 사용됐던 저압 터빈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터빈들은 전부 다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터빈의 회전축을 바로 프로펠러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감속기와 같이 설치가 됩니다. 터빈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압축기, 연소기, 터빈의 세트를 코어 엔진이라고 하는데 터보프롭에서는 제트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동력원을 생성하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스 제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압축기, 연소기, 터빈을 이용해서 고압의 가스를 생성하는 것이죠. 이 고압 가스를 통해 동력 터빈을 돌리고 동력 터빈을 거친 배기가스는 뒤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뒤로 빠져나가는 배기가스에 의해서 약간의 추력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력은 앞에서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일반적인 프로펠러를 이용한 항공기들은 초음속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기가 초음속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회전하는 프로펠러에서 먼저 초음속에 도달하게 되고 큰 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펠러 항공기들은 높은 효율을 보이는 아음속 중고도에서 보통 사용됩니다. 다음은 터보샤프트입니다. 터보샤프트는 기본적으로 터보프롭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가스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출력을 전부 동력축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로 빠져나가는 배기가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고속 고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배기가스 형태로 배출을 하게 되고요. 가스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에너지는 동력 터빈이 흡수하고 그것을 동력축을 회전시키는 에너지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회전하는 축의 에너지는 보통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나 프로펠러 등을 회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가스 제너레이터, 즉 터빈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모두 동력으로 전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박이나 지상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전차나 군함과 같이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론 가스 터빈 엔진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기를 받아들이는 공기 흡입구입니다. 공기 흡입구는 적절한 형태로 설계를 해서 압축기에 들어가기 전에 공기 속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속으로 비행하고 있을 때는 고속의 공기를 적절한 속도로 감속시키고 자연스럽게 압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상에 고정되어 있거나 저속일 때는 적절하게 압축기에 들어가기 전에 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기흡입구는 항공기가 주로 아음속에서 운영되는지 초음속에서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아음속 공기는 들어오는 공기 입구보다 압축기로 들어가는 쪽의 면적이 넓어지는 확산형 흡입구를 사용하는데요. 공기가 흘러 들어갈 때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음속 항공기에서 압축기 안에 공기 유동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압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음속 항공기에서는 아음속 항공기와 비슷하게 압력을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충격파를 이용해서 압력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초음속에서 물체가 비행할 때는 유동이 초음속에서 장애물을 만나면서 생기는 충격파가 생성이 되는데 이 충격파는 매우 얇은 형태의 경계면입니다. 경계면을 지나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초음속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의 공기 후입구에서 이러한 충격파가 복잡하게 발생하게 되고 충격파를 거치면서 유동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초음속 항공기라 하더라도 지상에서 출발해서 초음속까지 가속되는 동안에 아음속 구간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음속, 초음속, 다양한 속도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흡입구의 면적을 조절하는 형태의 공기 흡입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변면적 흡입구라고 합니다. 압축기는 흡입구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하여 고온, 고압의 공기를 연소실로 이송시키는 부품입니다. 압축기는 크게 원심 압축기와 충류 압축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심 압축기 가운데 임펠러라고 불리는 형태의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가운데 있는 유동이 이 기관의 바깥쪽 방향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동이 출발하는 방향은 좁고 유동이 도착하는 방향은 넓어지는 형태로 임펠러의 모양을 설계를 하고, 임펠러를 지난 공기가 디퓨저를 통해서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좁은 유로에서 넓은 유로 쪽으로 나아가도록 형상을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언급한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유동이 지나갈 때 흐름이 출발하는 쪽에서 도착하는 쪽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게 되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충류 압축기는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압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형상이 좀 다릅니다. 충류 압축기의 형상을 보면 여러 개의 로터 블레이드와 스테이터 베인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터 블레이드는 뒤에 나올 터빈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이고, 스테이터 베인은 추진기관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로터 블레이드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흐름들은 스테이터 베인에 의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터 블레이드와 스테이터 베인을 따라서 유동이 지나가는 동안에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로가 계속 넓어지는 형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압축기를 통과한 공기는 계속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압축기를 통과한 고온 고압의 공기는 연소기에 들어가서 연료와 함께 혼합한 다음에 연소됩니다. 이를 통해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보통 많이 이용되는 환형 직류 연소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두 가지 연소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연소 영역에서는 연료와 혼합된 공기가 연소하면서 고온의 화염을 형성합니다. 이 화염이 바로 터빈에 닿을 경우에는 터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소에 사용하지 않는 공기에 한 번 더 섞는 2차 연소 영역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터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온도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연소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초기에 개발된 가스터빈 엔진에는 캔형 연소실을 사용했습니다. 캔형 연소실은 연소 길이 캔의 형태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것이 기관의 주변으로 동그랗게 배열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간의 활용 측면 그리고 무게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소실은 보통 환형 직류 연소실 혹은 환형 역류 연소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압축기의 형태에 따라서 보통 사용되는 연소실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충류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환형 직류 연소실을 활용하고, 원심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를 거친 유동이 기관의 바깥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꺾어서 환형 역류 연소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캔형 연소실은 연소실이 캔의 형태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이 기관의 주변으로 동그랗게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간의 활용 측면 그리고 무게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소실은 보통 환형 직류 연소실 또는 환형 역류 연소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압축기의 형태에 따라서 보통 사용되는 연소실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충류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환형 직류 연소실을 활용하고, 원심 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를 거친 유동이 기관의 바깥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꺾어서 환형 역류 연소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소된 공기는 마지막으로 동력을 얻기 위해서 터빈을 거치게 됩니다. 연소실에서 연소된 고온 고압의 가스를 팽창시켜서 회전 동력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된 동력은 앞에서 설명한 압축기 그리고 프로펠러나 샤프트를 돌리는 데 사용됩니다. 터빈은 앞서 얘기한 압축기와 마찬가지로 방사형 터빈과 충류 터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방사류 터빈은 원심 압축기와 유사하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공기가 바깥쪽에서 회전축 가운데 쪽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운데 있는 날개 모양의 터빈을 돌리는 것이죠.
충류 터빈은 스테이터와 로터가 다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충류 압축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기가 반대로 로터를 돌리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로터를 거치는 동안 방사류 터빈이나 충류 터빈 모두 유동의 압력이 감소하고 속도가 증가됩니다. 터빈을 통과한 가스는 마지막으로 노즐을 거쳐서 기관의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추력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노즐을 거치기 전에 우리가 추력을 반대 방향으로 배기가스의 방향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는 역추력 장치나 혹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추력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후기 연소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배기 노즐은 항공기가 아음속에서 운영되는지 초음속에서 운영되는지에 따라 형태가 좀 다른데요. 앞서 얘기한 베르누이의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유동이 흐를 때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 반대로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압축기에서는 유류의 면적을 늘려가면서 속도를 감속시켰고 터빈과 노즐에서는 반대로 속도를 높이고 압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음속에서는 그래서 노즐의 모양이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초음속에서는 노즐의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의 압축기 그리고 연소기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초음속 항공기와 같이 빠른 속도에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기관 내에 들어온 유동은 아음속으로, 즉 음속보다 낮은 속도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연소를 하고 나서 터빈을 거친 배기가스를 다시 뒤로 배출시켜서 추력을 얻기 위해서는 들어온 공기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죠. 근데 초음속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들은 들어온 유동의 속도가 초음속이었을 테니까 나가는 것도 그보다 빠른 초음속이어야 합니다. 저속의 공기를 초음속인 공기로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는 유류의 면적을 좁혀서 공기를 가속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속시키다 보면 공기의 흐름이 음속에 다다르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유동의 특성이 반대가 됩니다. 초음속 유동은 아음속 유동의 성질과 반대라서 유로의 면적이 넓어지면 오히려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즐을 더 좁히지 않고 거기서부터는 노즐을 더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가운데 모개 형태로 가장 좁은 구간이 형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유동이 음속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초음속 노즐을 통과하는 유동은 노즐의 목에서 음속에 다다르게 되고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다시 노즐의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속을 지나서 초음속, 즉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되어 배출됩니다.